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다시 주말 주중 경기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물론 뭐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이 제일 힘들겠지만 네. 리뷰 앤 프리뷰를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는 저희도 빡센 시기가 왔습니다. 일정 보면서 와 이거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팬 여러분들은 그냥 저희한테 몸을 맡기시고 그냥 저희 보시면서 리뷰하시고 프리뷰하시고 그러면서 K리그 즐기시면 됩니다. 네. 빠르게 22라운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제주와 인천의 경기. 인천이 놀랍게도 4대1 대승을 챙겼습니다. 인천의 기세 정말 무섭습니다. 3연승 달렸고요. 인천 지난 수원전 승리 멤버와 동일하게 나섰습니다. 경기도 비슷하게 진행하는데 초반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끈 뒤에 조금씩 흐름을 찾으면서 기회를 엿보는 양상. 이날 조성환 감독이 이른 시간에 김도혁 4개 카드를 썼거든요. 네.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뜻으로 프리뷰도 할 수 있겠는데 행운의 첫 골이 터지면서 앞서 나갑니다. 이날 제주에서 선발 데뷔전을 치렀던 홍준호가 수비 골키퍼와 사실 커뮤니케이션 미스예요. 그죠? 네. 어이없는 백패스 미스를 하고 무고사가 이를 놓치지 않으면서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3경기 연속골이죠. 제주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제가 여기서 찍는 키플레이어마다 잘하는 거 아시죠? 프리뷰에서 제주의 키플레이어로 주목했던 제르소가 동점골을 넣습니다. 제르소 이날 그 강민수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팠는데 이게 나름 잘 맞아 떨어졌었어요. 빨라. 정말 리그에서 제르소 스피드는 탑급이고 그거 보고 뽑았다고 하는데 확실히 제르소는 근본 위협적입니다. 멋진 움직임에 이은 마무리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이어 1진1퇴의 공방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날 분수령 2가지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후반 8분 제르소의 단독 미스였습니다. 이창민이 기가 막힌 스루 패스 주고 이것도 역시 강민수 뒷공간을 파면서 제르소가 골키퍼와 맞섰는데 이를 놓쳤어요. 여기서 만약에 앞서 나갔으면 제주가 기세를 올릴 수가 있었는데 제르소가 판단이 아쉬웠어요. 먼저 때렸어야 되는 각인데 왜 제끼었어야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고 김동현의 선방도 좋았습니다. 위기를 넘긴 인천은 곧바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제가 프리뷰에서 키플레이어로 지목했던 김현이 마무리를 하는데 김현 좋아해. 오른쪽 돌파는 4개바의 움직임도 좋았고 크로스도 좋았는데 김현 피니시 워낙 좋았습니다. 아크로바틱한 동작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보면은 공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슈팅까지 완벽하게 연결을 했고 제가 이날 꼽는 두 번째 분수령은 후반 26분이었습니다. 오반석 선수의 슈퍼 태클이었는데요. 사실 인천이 이날 기회를 많이 주긴 했어요. 슈팅도 굉장히 많이 허용했거든요. 실점이 적었던 이유는 박스 내에서 이 노장 3백 강민수, 김광석, 오반석이 위기마다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막아냈기 때문인데 이 장면이 단적인 예였습니다. 진성욱의 크로스를 받은 주민규가 슈팅을 연결했는데 전 들어갔다고 봤거든요. 오반석이 엄청난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이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인천이 더욱 집중력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난 후 막판 2골을 더 넣었습니다. 무고사의 프리킥은 정말 약속된 움직임. 벽이 그 송시우랑 네게바가 딱 피하는 동작도 좋았고 거기에 맞춰서 차는 정확도 정말 기가 막혔고요. 마지막 골 송시우, 김준범 그리고 김보섭 다시 송시우로 이어지는 빠른 역습으로 경기의 쐐기를 박습니다. 시우타임 터지면 뭐 인천이 잘했다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벌써 8승 고지를 밟았고요. 선두 울산과의 승점 차가 9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상위 스플릿은 물론 아챔까지 노려볼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고 있고요. 제주는 큰일이 났습니다. 10경기 무승인데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계속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 분명 무언가가 꼬였다는 거거든요. 이날 오른쪽을 통으로 바꿨어요. 홍준호 선수, 안영범 선수 다 빨고 그랬는데 그 변화 속에서도 무너진 거 제주는 지금 게임 플랜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남길 감독의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KOM은 누굽니까? 무고사 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날 2골 넣었고요. 최근 3경기에서 5골입니다. 사실 무고사의 경기력 자체가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인천의 경기력 자체가 워낙 좋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굳이 연계할 필요 없고 결정만 해주면 되는데 그 맞아요.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날도 슈팅 딱 3개, 유효 슈팅 2개로 2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무고사는 뭐 득점력이 경기력이니까 그렇죠.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서울 울산전입니다.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프리뷰에 앞서서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여효준 선수의 소식이 안타깝게 들렸는데요. 경기 전 고인을 기리는 묵념도 진행이 됐는데 볼만찬도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프리뷰로 돌아와서 이 경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서울이 보여준 정말 극한의 수비 축구.
예, 그리고 조현의 슈퍼 세이브. 요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이날 3백 카드 꺼냈거든요. 황현수, 김원균, 이한범이 3백을 이루고 기성용, 고요한, 백상훈이 중앙에 서고 가브리엘이 부상으로 못 뛰었거든요. 공석이 된 최전방에 박주영을 서는 3호의 카드를 썼고요. 울산은 좀 생각보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부진했던 두 외국인 선수죠. 힌터지와 불투이스를 빼고 오세훈, 임종훈이 들어가고 김성준, 이청용 두 베테랑을 나서는 변화를 택했는데요. 처음에 딱 쌍용이 등장하는데 와 빰빠바밤 빰빰 약간 A매치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가슴이 약간 두근두근했는데 딱 뚜껑 열었는데 경기는 완전 노잼. 진짜 전반은 진짜 재미없었어요. 네. 제가 이때 인천 이 세 경기 다 틀어놓고 저희 그때 그 멕시코전도 있었고 네. 다 틀어놓고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 경기를 제가 집중해서 봤거든요. 아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네. 네. 서울의 컨셉트는 명확합니다. 지난 포항전에서도 그랬고 일단 먹지 말자. 맞아요. 네. 네. 극한에 가까운 두 줄 수비. 지난 경기가 포백에 기반이 뒀다면 이날은 상대가 워낙 그 바코 뭐 이청용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잘하기 때문에 3백을 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전형 자체는 비슷했어요. 질식에 가까운 수비. 근데 이를 뚫어야 되는 울산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거든요. 바코의 1대1 이외에는 이렇다 할 기회 없었고 윤비트랑 이청용이 좀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이면서 약간 기회를 만들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기회를 만들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유는 했지만 정적이었고 아직도 좀 아침에 휴유증이 좀 남아있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후반 들어서도 양상은 비슷합니다. 그래도 서울이 변화를 주면서 약간 좀 나아졌는데 나상호, 지동원 선수 이날 나쁘지 않았고요. 나상호 선수도 확실히 투입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슈팅까지 연결하려는 의지 대단했는데 역습 시 숫자가 너무 부족했어요. 나상호의 슈팅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도 후반 막판이었어요 거의. 울산도 힌터제어, 김지현 넣으면서 오랜만에 투톱도 쓰고 공격 숫자를 늘렸지만 서울 수비에 대단히 고전하는데 이날도 바코밖에 보이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고요. 특히 크로스가 3개밖에 없을 정도로 측면 공략이 대단히 좀 아쉬운 형태였습니다. 그대로 0대 0으로 끝나나 했는데 서울이 후반 추가 시간 결정적 기회를 잡습니다. 지동원이 헤딩으로 기가 막히게 돌려놓고 나상호가 또 이걸 잘 또 팔로세비치한테 잘 연결했어요. 팔로세비치가 골키퍼와 딱 맞서는 기회를 잡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골이었어요. 조현우가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막더라고요. 얼떨결에 이렇게. 아니 나는 눈 봐봐요. 보고 막은 거 진짜. 마지막에 집중력 잃지 않으면서. 경기는 0대0으로 마무리됩니다. 그야말로 팀을 구한 세이브. 전 이 한 장면만으로도 충분하다. 조현우를 KOM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빈손으로 끝날 수 있는 경기. 만약에 이거 졌다? 그럼 울산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타격이 컸을 텐데 승점 1점을 어쨌든 안겨주는 환상적인 선방이었습니다. 서울 입장에서는 어쨌든 두 경기 연속 패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수비가 자리 잡혀가고 있다는 것은 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는 사실 득점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려워요. 네, 게다가 지금 가브리엘도 한 달간 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서 공격 쪽이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울산은 지금 전북이 쉬는 사이에 승점을 벌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날리고 있어요.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고 무엇보다 좀 경기력이 좋지 않거든요. 울산이 지금 클럽 월드컵, 그다음에 리그, 아챔 중간에 지금 격리만 몇 번입니까? 이어지는 일정에 지금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 그래서 움직임이 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또 상대가 울산을 상대하는 법을 좀 아는 모습이에요. 서울이 좀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경기 대구 포항전입니다.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죠. 네, 대구가 유효슛이 6개, 포항이 8개. 얼마나 긴장감 넘치는 경기인지를 보여주는 스탯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점유율은 68대 32로 원정팀 포항이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특유의 웅크리고 있다가 어퍼컷. 이 전술이 상당히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전에 일단 득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요 이벤트로는 전반 19분 대구 베테랑 미드필더가 이용래가 발목을 다쳐서 치바사와 교체된 것, 그리고 앞서서 15분에 포항 김진현의 터닝슛을 최영은이 차낸 것, 그리고 23분 세징야의 기습적인 프리킥. 이거는 뭐 지금 하이라이트로 많이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거는 기습이라고 하기도 좀 뭐해요. 너무 뻔히 보였는데도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강현무가 화들짝 놀래서 달려와서 겨우 쳐낸 그런 장면 뒤에 나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들어갔으면 세징야 인쇄골 되고 대구가 조금 유리하게 전반을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막으면서 전반전이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양팀 감독은 하프타임에 변화를 줬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황순민, 김우석을 빼고 안영호, 이근호 약간은 좀 공격적으로 그렇죠. 변화를 줬고 포항은 권기표 대신 고영준을 투입을 했습니다.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전반 경기력, 특히 문전을 향한 패스가 생각보다 매끄러웠거든요. 그래서 후반에는 고영준 넣고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1분 만에 약간 실점하면서 머리를 긁적이게 됩니다. 일단 세징야의 프리킥을 박병현이 문전압 헤더로 연결을 했습니다. 뭐 문전압까지 날아온 크로스도 날카로웠지만 포항 선수들이 니어포스트에서 공을 자르지 못했다는 게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고요. 여기에 9분 만에 임상혁이 햄스트링을 다치면서 예기치 못한 타이밍에 교체를 해야 됐고 실점 이후에 연이은 득점 기회를 날리면서 와 포항이 잘 안 되나. 그런데 이제 기회 뒤에 또 위기가 좀 찾아오긴 하지만 결국은 골대 한번 맞고 그리고 강현무가 한번 막습니다. 그래서 벌어질 그런 상황을 만들진 않았다는 게 어떤 추격의 발판을 좀 마련했고요. 다시 기회가 오는데 후반 34분이죠. 역습상에서 고영준이 오른발 슛으로 득점을 합니다. 좀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웅크리고 있던 대구가 수비수가 공을 클리어링 해요 일단. 그러니까 와 다 날려갑니다. 특히 여기 윙백이 좋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윙백이 일단 요이땅 합니다. 그래서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에드가가 공중볼에서 일단 따내지 못해요. 그리고 흘러나온 공을 세징야가 잡아둘 줄 알았더니 뺏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갑자기 숫자가 비등비등해지는 상황. 여기서 고영준이 공을 돌렸을 때는 이진용이 미드필더인 대구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 전 상황에서 아마도 복부 쪽을 좀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못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역습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용 고영준의 슛을 막아야 될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츠바사도 나가 있고 이진용 엎드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을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최영은이 이날 7개의 어떤 선방을 기록하며 좀 든든했는데 이 슛만은 막지 못했습니다. 포항은 자칫 연패 늪에 빠질 뻔했는데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고요. 대구는 일단 컨디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렇더라도 일단 패하지 않은 점에는 어느 정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 11경기 연속 무패라고 합니다. 구단 신기록이라고 하니까 이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점 얻어서 2위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포항도 역시 김기동 감독이 주저하지 않고 어쨌든 반전을 계속해서 경기력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점 의미 있을 것 같고요. KM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한 명씩 꼽자면 강상호, 세징야 하고 싶은데 한 명만 고르자면 세징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몸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 보였고 뭐 실점 빌미가 된 뭐 그런 스틸도 당하긴 했지만 공격 진행에서 4번의 킥패스 그리고 4번의 슈팅 3번의 유효슛 그리고 1도움 골 빼곤 다 보여줬습니다. 진짜 세징야는 못하는 날도 세징야예요. 그렇죠? 다릅니다. 네. 자, 네 번째 경기 강원 수원전. 강원이 3대0 대승 거뒀습니다. 네, 그 비까지 내려갔고 참 수원 입장에서 좀 쓸쓸한 그런 경기가 됐는데 강원 입장에서 먼저 보면 아주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라운드 제주전 극장 무승부가 조금 사기 진작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압박, 기동력, 패스워크, 골 결정력 하나 부족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반에 보여준 어떤 모습을 되찾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영이 뇌진탕 여파로 이날 엔트리에 빠졌습니다. 맞아요. 이 정도면 광원 입장에서는 조금 큰 타격이 돼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공백이 아주 크지 않았다. 그 공백은 특정 선수가 아니라 전술적으로 좀 메웠어요. 신의 김대우, 황문기가 반반씩 나눠 뛰었다는 그렇게 해서 김병수 감독이 준비를 했고 최근 수삼의 중원 상태가 썩 좋지 않았잖아요. 그 점도 강원이 어떤 중원 그 공백을 느끼지 않았던 그런 이유로 보여집니다. 김병수 감독은 제주전과 마찬가지로 황문기, 윤석영 그리고 김대원을 투입하는 후반에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짰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전에 기분 좋게 선제골을 넣습니다. 35분이죠. 고무열이 골문 우측 상단을 가르는 맞대 프리킥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진짜 잘 찼어요. 잘 찼죠. 이거는 거기 딱 노리고 찬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2주의 골을 선정하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저는 이 골을 보는 순간 이번 주는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쾌한 골이었고요. 여기에 후반에 들어간 윤석영의 측면 프리킥 이거는 크로스였는데 어떤 바로 골키퍼에게 연결되면서 골키퍼 손에 맞고 들어갑니다. 행운의 골. 그 윤석영은 숫자 8을 손가락으로 만들어서 한국영을 위해서 골을 바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골도 고묘열이 넣었는데 조재환이 넣어준 패스도 좋았지만 첫 터치가 일단 이건 수비수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보통은 딱 자기 앞에 잡아두는데 멀찌감치 쳐놓은 다음에 왼발로 때리는 본인이 약간
계획한 대로 그렇게 찼다는 점에서 엄청난 플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정엽을 일단 영입하면서 강원 공격에 힘을 줬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고무열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고무열이 최전방이 아니고 밑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난데 어쩔 네. 수 없는 상황이 좀 많았었죠. 고무열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톡톡하게 보고 있습니다. 뒤에 따로 넣을 필요 없이 고무열을 이날 KOM으로 뽑겠고요. 인정. 강원은 2018년 9월 이후로 승리 이후 3년 그리고 8경기 만에 수삼을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위도 8위까지 점프를 했어요. 놀라운 게 강원이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뭐 감독의 폭행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는 전력강화 팀 직원이 뭐 갑질 의혹 뭐 이렇게 그 휩싸여서 계약 해지까지 조금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은 경기력으로 논란을 잠재우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수원은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아요. 큰일 났네요. 전반기 19경기에서 4번밖에 안 졌거든요. 근데 후반기 돌입하자마자 3연패입니다. 전반기에 패하지 않았던 수원 FC 그리고 인천 강원 상대로 멀티 실점하면서 패했다는데 수원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좀 알 수 있고요. 참고로 강원전 스코어가 0대3이잖아요. 박건하 감독 부임 이후에 최다골차 패배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날은 시즌 2번째로 유효슛을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유효슛이 없었구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에서 패스를 공급해주는 고승범 공백도 있었지만 전방에서 마무리 지어줄 김건희 공백도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컸던 것으로 좀 김건희가 보입니다. 안 좋으니까 없으니까 정상빈도 못 사는. 정상빈도 네.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여러모로 있어요. 지금 악재가 겹치고 있고 박건하 감독은 김건희가 하루빨리 돌아오고 권창훈도 합류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자, 21라운드 마지막 경기 광주 성남전 0대 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뭐 일단 잘 볼거리가 많이 없는 경기이긴 했습니다. 근데 광주 쪽이 조금 더 아쉬웠을 것 같아요. 일단 강원 잡고 분위기 띄었고 홈 경기다 보니까 2연승 바랬을 텐데 뭐 내용도 5.5 대 4.5 정도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순민의 중거리, 엄지성의 헤더, 뭐 송승민과 김주두콩의 발리슛이 모두 골로 연결되지 않았고요. 반면에 뭐 성남도 기회가 있었어요. 대부분은 2m대 장신 뮬리치를 거쳤는데 특히 전반 35분 역습 상황은 정말 뮬리치의 어떤 역량을 보여줬다. 한 40m, 50m를 치고 다닌 다음에 정석화하게 내줬지만 정석화가 조금 아쉬운 볼 처리로 기회를 좀 날렸고요. 후반 20분에는 헤더 백패스로 절호의 기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광주는 전반기에 이어서 이날도 뮬리치의 스피드와 높이에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실점하지 않은 게 좀 다행이다. 근데 도입부에 광주가 조금 더 아쉬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성남의 사정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뭐 프리뷰 때 되겠지만 코로나 집단 감염 때문에 일단 선수들 선발하고 그리고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승점 1점도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그 와중에도 희망 요소가 봤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KOM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국대 수비수 권경원을 영입했잖아요. 진짜. 작년 나상호, 올해 권경원. 그러니까 3백의 왼쪽 수비수로 나서서 중앙과 왼쪽 측면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수비에 기여를 했습니다. 수비적으로 보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클리어링 4개 그리고 볼 획득 9개 기록했고요. 공중볼 경합에서도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뭐 알다시피 김남일 축구가 빌드업이 좀 중요시 하잖아요. 후방 빌드업. 후방 빌드업. 권경원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패스 성공 횟수를 기록했고요. 전진 패스도 가장 많았습니다. 김남일 감독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만족감을 좀 나타냈습니다. 내부적으로 얘기를 좀 들었더니 권경원 선수 리더십을 굉장히 칭찬하더라고요. 네. 권경원 선수가 뭐 뛰는 장면에서도 야, 나 때문이야, 미안해, 너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정말 그 선수들 전체에 대한 사기를 올리고 본인이 책임지는 플레이 여러 가지로 지금 권경원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하고 실제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리차드 권경원 조합에 기대를 많이 걸 것으로 보입니다.